여러분 반갑습니다. 순천 도시남입니다. 이렇게 한 분께서 파워서플라이 이제 수리하시는 영상을 보시고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이 쇼트키 다이오드를 통해서 나오는 전압이 과연 어떤가? 그 전압은 몇 볼트인가? 예를 들어서 12V 파워서플라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파워서플라이 그 전압이 몇 볼트인지 좀 알 수 있는가? 를 문의를 하셨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간단하기도 한데 또 초보자분들께서는 상당히 또 궁금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한번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전원을 넣고요. 제가 네. 안경도 좀 벗어놓고, 안경을 쓰면 잘 안 보이니까 안경도 좀 벗어놓고 주변을 좀 보고, 제가 여기 지금 이 쇼트키 다이오드 통해서 나오는 평활 콘덴서 마이너스에다가 하나 물려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DC 전압을 측정을 해 볼 건데요. 자, 이 DC 전압을 측정을 했었을 때에 과연 어떤 몇 볼트의 전압이 걸릴 것인가. 자, 먼저 전원을 넣어야 되겠죠. 자, 전원을 넣으면 여기 살았죠. 한번 켜보겠습니다. 뭐 에러라고 뜨죠. 뭐 센서들이 빠졌고 다 빠졌기 때문에 에러가 뜰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대전압 콘덴서에는 몇 볼트의 전압이 걸릴 것인가. 대전압 콘덴서는 지금 여기는 지금 2차 측이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측정이 안 됩니다. 대전압 콘덴서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또 따로 이렇게 테스터기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조심히 엎어서, 자,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 그러면 예, 319V, 약 319V, 320V 나오면 극히 정상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전압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이 319V 뭐 이렇게 걸리지 않고, 예를 들어서 한 280V나 걸린다, 200V나 걸린다, 그런다 그러면 그건 또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이 정류회로 그 뒷단이나 아니면 이 콘덴서나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 보셔야 할 겁니다. 제대로 된 220V가 들어와 가지고 이 다이오드, 브릿지 다이오드를 걸쳐서 이 콘덴서에서 평화를 하게 되면은 약 319V 정도의 전압이 걸립니다. 220루트2가 걸리게 되는 거죠. 전기를 하셨던 분들, 전기나 전자를 하셨던 분들은 다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건너뛰고요. 그러면 오늘의 이제 핵심입니다. 오늘의 핵심, 자, 연결을 하겠습니다. 연결을 하고, 여기에서, 자, 이 마이너스는 필요가 없겠죠. 마이너스는 이렇게 따로 이렇게 집게로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플러스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에서 과연 나오는 이 전압이 몇 볼트가 될 것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 몇 볼트 걸립니까? 12V가 걸립니다. 자, 뒤로 한번 엎어 보겠습니다. 뒤로 엎어서 보게 되면 뭐 간단합니다. 여기 이 대전압 콘덴서에서 고주파 트랜스를 걸쳐서, 지금 대전압 콘덴서 있죠. 여기에서 이 회로를 거쳐서 고주파 트랜스를 거쳐서, 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서 여기에 플러스, 여기 지금 요 플러스로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 보면은, 여기에서 나오죠. 여기서 나와가지고 쭉 이렇게 가죠. 그래서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를 재야 되기 때문에, 자, 12.33V, 물론 테스터기 오차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기는 할 건데요. 여기서 일단 이 다이오드를 걸쳐서 나온 이 쇼트키 다이오드를 걸쳐서 나오는 전압은 이렇더라. 자, 이제 회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실 수리를 하시는 분들로서 과연 여기에 전압이 몇 볼트가 걸리는가, 뭐 12V SMPS에서 여기서 몇 볼트가 걸리는가, 그것은 뭐 수리를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크게 뭐 그렇게 궁금해 하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또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사실 뭐 굉장히 궁금한 얘기입니다. 뭐 저 역시도 SMPS를 이렇게 수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이렇게 회로를 보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벌써 지금 한 40년 전에 이렇게 수리를 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SMPS가 아니라 뭐 트랜스 하나에 다이오드, 브리지 다이오드 걸쳐서 콘덴서 걸쳐서 이렇게 증류하는 어떤 리니어 방식, 그런 방식의 이렇게 회로였다 보니까 사실 이 SMPS를 접하는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한 1년 정도는 SMPS를 수리하기 위해서, 즉 전자제품을 수리를 하기 위해서 한 1년 정도는 SMPS 회로를 그리고 또 유튜브 찾아보고 각종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자료들 검색을 해서 수리를 하는 것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SMPS에 대해서 이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수리를 하게 됐는데, 사실 제게 이렇게 이런 경우에, 즉 SMPS가 12V나 24V일 때 쇼트키 다이오드를 통해서 나오는 전압은 어떨 것인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리플이 있어서, 즉 여기에 이렇게 전압을 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 리플이 있어서 잘 측정이 안 될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측정이 잘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두 콘덴서 때문에 그럽니다. 이 콘덴서에서 평화를 해버립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간단하게 회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회로를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이제 쇼트키 다이오드를 통해서, 자, 이렇게 콘덴서가 걸리고, 자, 이렇게 부하가 걸리고요. 자, 이랬을 때에 여기에 이 쇼트키 다이오드를 통해서 나오는 이 지점의 전압을 측정을 했었을 때에, 이제 많은 분들은 아마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파형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뭐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형들 때문에 테스터기로 측정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자, 회로를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자, 여기 회로를 보시게 되면 이 쇼트키 다이오드를 통해서 나오는 이 전압과 전압의 위치와 이 다이오드를 이 콘덴서를 통해서 이렇게 걸쳐져 있는 이곳에 전이차가 몇 볼트인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전이차가 발생을 하는지, 아니면 이곳에 전이차가 발생을 하지 않는지만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측정한 파형이나 여기에서 측정한 파형이나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이 콘덴서가 있기 때문에, 이미 이 콘덴서 여기는 지금 하나의 와이어로 전선으로, 즉 부리로 묶여져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쟤나 여기다가 쟤나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순간 착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달리 이 콘덴서를 제거를 하게 되면 이제 그때의 파형은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측정하는 파형은, 콘덴서가 붙어 있었을 때 여기에서 측정하는 파형은 리플이 제거된, 그래서 이 콘덴서를 걸쳐서 나가는, 뭐 이렇게 나가든 이렇게 나가든 뭐 나가겠죠. 어디론가 이 파형이 측정이 된다. 그러나 콘덴서를 제거를 했었을 때에는 이 파형이 그대로 여기까지 도달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때는 어떤 뭐
생각하셨던 대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파형 중에서 이렇게 카트돼 버리는 이런 파형만 보인다든지, 이런 파형만 보인다든지, 아니면 뭐 방금 뭐 이런 파형들이 보인다든지, 어떤 그런 파형들이 보이겠죠. 그래서 이 콘덴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은 다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콘덴서 두 개를 제거를 했습니다. 과연 이럴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궁금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뭐 제가 전에 설명했던 그게 궁금했던 게 아니고 아마 이것이 궁금하시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테스트기는 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전압을 측정을 했었을 때 어떨 것인가. 전압이 떨어졌죠. 콘덴서가 제거가 되니까 전압이 떨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루트기가 없어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이 지금 순수 사인파인 경우, 정연파인 경우에를 생각한다면 루트기가 없어진 겁니다. 자, 여기에는 순수 정연파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간 값은 차이가 납니다. 전압은 떨어지죠. 자, 그래서 이것도 파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파형이 일그러지죠. 어떻게 다이오드를 통해서 나오는 그 파형은 지금 이런 파형이 나옵니다. 아마 제게 질문을 하셨던 분이 요구하셨던 것이 아마 이런 게 아닐까. 그런데 이것을 테스트기로 쟀었을 때는 어떤가? 자, 테스트기로 쟀었을 때는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는 쇼트. 걸어놨고요. 약 10.6V. 자, 이렇게 걸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콘덴서를 다시 붙이게 되면 이게 지금 이 높게 나오는 파형과 또 낮게 나오는 그 파형들을 이제 반전시켜 가지고 하나로 일자로 쫙 펴버린다는 거죠. 이게 콘덴서의 역할입니다. 콘덴서가 하는 역할, 즉 평활. 평활했다가 이것을 또 콘덴서는 평활도 하지만 저장을 했다가 또 내보내기도 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제게 이렇게 문의를 주셨던 분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증이 풀리셨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끔씩 보면은 이 테스터기에도 주파수를 측정하는 그런 테스터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테스트기들은 주파수로도 아마 측정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주파수를 측정해 보실 수도 있고, 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 기능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이제 뭐 전압만 측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죠?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씩 해보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거 테스트기는 떼고요, 스코프도 떼고요. 일단 다시 회로로 왔습니다. 회로로 왔었을 때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동작을 안 하냐? 들어오긴 합니다. 들어오긴 하는데 이제 어떤 정밀한 부품에서는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켜지는 거 보이시죠? 네, 다시 콘덴서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콘덴서를 붙였습니다. 콘덴서를 붙였고요. 다시 이제 전압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12.3V 다시 이제 전압이 이제 돌아왔죠. 근데 이제 보통 어떤 이 쇼트키 다이오드를 거쳐서 나오는 전압들을 확인을 할 때에 대부분 뭘로 확인을 하냐면
이 쇼트키 다이오드에 나오는 전압을 평화를 해주는 이 콘덴서 있죠. 이 콘덴서들 용량을 가지고 대부분 몇 볼트 정도 되겠구나 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이제 전압을 여기 전원을 차단을 하고요. 여기 보게 되면은 25V 짜리입니다. 보이시나요? 680에 25V 짜리. 25V면은 뭐 대략 한 12V에서 한 16V 정도 사이, 이 정도를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잘 모른다, 이게 몇 볼트가 걸리는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한 10V 정도, 뭐 때로는 5V 정도 걸어놓고 파워 서플라이에다 걸어놓고 서서히 전압을 올려봅니다. 올리다 보면은 이제 뭐 회로가 동작을 한다든지 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 주의하실 것은 이런 이 콘덴서 내압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라는 거. 콘덴서 내압의 한 60% 이상 이렇게 올려서는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쇼트키 다이오드를 거친 이 평활 회로를 걸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이제 회로들이 있습니다. 이게 보게 되면 여기 뒤에도 이런 회로들이 있고 그러는데요. 이런 칩들을 봤었을 때 이런 칩들의 데이터 시트를 확인을 하시다 보면 이제 전압이 몇 볼트다, 뭐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압을 유출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우리 그 구독자분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이 쇼트키 다이오드를 통해서 나오는 이 파형, 이 전압이 아마 궁금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